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과연 세상에 신은 있는 걸까요? 정말 억울하게 시댁에 당하고만 살아야 했던 제 이야기를 세상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나라인 베트남에 일을 하러 온 남편과 연애 끝에 생각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살려면 꼭 배워야 했던 한국어. 남편과 계속 함께하게 되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잘 늘지 않는 한국어,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는 혼자도 다녀야 하는데 서툰 한국어, 그리고 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내일은 좀 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한국에 와서 남편과 바로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제가 한국에 적응이 되고 한국어를 좀 할 수 있게 되면서 남편은 저를 시댁에 소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쁜 시어머니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댁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잘 맞아주셨습니다. 아들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먼 타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해줘서 고맙다는 시부모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본 것처럼 좋았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걱정보다 행복했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는 달라진다는 말에 많이 무서웠지만 제 남편은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한 신혼생활. 매일 남편과 붙어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부부금실이 좋으면 아기도 금방 찾아온다 했던가요? 결혼생활 3개월,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아기,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아기를 키웠어요. 남편은 주로 한국말을, 저는 아기에게 영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장아장 잘 크는 우리 아기. 어느새 커서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죠. 저는 여러 좋은 어린이집을 알아보다가 집 앞 어린이집에 우리 아기를 다니게 했어요. 매일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고 오후에는 제가 데리고 왔죠. 어린이집에서 매일 재미있는 것을 배워오는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대로 쫑알쫑알 떠드는 우리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저는 언제나 아이가 끝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 어린이집에서 매일 가면서 어느 날부터 조금 눈에 띄는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익숙한 아이. 하지만 절대 본 적 없는 아이였죠. 그 익숙한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쁜 아이에게 이런 예쁜 엄마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잔뜩 꾸미고 남편과 아이 어린이집에 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와 와 있는데 제가 봤던 그 아이만 엄마와 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의 아빠는 바빠서 못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다른 엄마들이 조금씩 수근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저는 그 아이의 엄마가 미혼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체 아빠는 누군데 여자랑 아이를 버리고 갔을지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시간,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쪽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길을 나서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옆모습의 남자가 카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아는 체 하려는 순간 저는 남편 쪽으로 걸어오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익숙한 얼굴의 여자,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미혼모라는 여자랑 어떻게 아는 걸까 싶었지만 저번에 한 번 봤으니 어쩌다 서로 아는 체 한 거일 수도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저는 점점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뭘 그리 신경 쓰는지 밥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는 남편. 저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남편을 보면서 확실히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해서 드는 나쁜 기분에 시댁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제 말에 시댁에서 오는 반응은 그저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남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다른 여자에게 뺏길 수가 있냐는 말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제대로 연락을 드릴 수도 없고 시댁 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했던 저에겐 너무 차가운 말이었어요. 시댁의 말에 의해 차가워진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피어나는 남편의 바람에 대한 의심, 제 마음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나 남편의 뒷공무니를 어떻게 쫓아야지 남편의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 그것을 알아내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서 시댁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친구를 오랜만에 보러 가게 된 거였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신나게 길을 걷고 있던 중 익숙한 목소리와 뒷모습의 여자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인가 긴가민가 한 순간 그 옆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껴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뒷모습,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는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때요? 땡땡씨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은데. 땡땡이가 그런 것도 좋아했나? 일단 사자. 제 남편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어머님이라고 하는 여자와 살갑게 대하는 아무리 봐도 제 시어머니 같은 여자. 너무나도 크게 드는 의심에 두 여자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여자가 맞더라고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놀라는 두 여자. 전 두 여자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왜 제 남편 이름이 당신들 입에서 나오고 어머님과 땡땡씨라는 소리는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저 여자는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인데 집이 잘 살지 못해서 그냥 뒀고 저는 베트남이 집이 잘 살아서 국제결혼이라서 이것저것 복잡하고 곤란한 점이 많겠지만 며느리로 들였다는 점. 정말이죠. 화가 나더라고요. 가만두고 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두 사람에게 제가 시장에서 막 산 찌개팩을 던졌습니다. 찌개가 팍 터지면서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지더군요. 마침 청국장이었던지라 냄새도 상당했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대로 집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저에게 오늘 어머님한테 뭐 무례한 짓 한 게 있냐 하더라고요. 남편도 착한 얼굴로 지금까지 절 속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뭔 일이 있었길래 어머님이 막 화를 내냐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을 나와서 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아는 사람 제대로 없고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도 제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한국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한국에 온 저. 우리 귀여운 아이는 이제 누가 키우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친구 집에 살면서 시댁과 남편의 연락은 거의 다 피했어요. 받아봤자 머리만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가끔씩 우리 아이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아이를 보면 남편 생각, 시댁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아이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라도 가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을 사실 크게 반대하셨던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겠고 친정에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한 달, 어느 날 어떻게 알아낸 건가 친구 집 쪽으로 받는 사람이
저로 되어 있는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뜯어보니 이혼 서류더라고요. 이혼 서류와 함께 들어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부잣집이라서 좋아서 결혼시켰고 잘 써보려 했는데 일이 다 들통나서 이제 못 쓰게 되었으니 정말 아쉽고 이제 쓸 일이 없으니 제 애를 데리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 정말 눈물이 났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시댁을 혼낼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던 중 그냥 타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소송으로 무료로 일을 봐주시는 국선 변호사님도 만나게 되었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악마의 탈을 쓰고 다른 여자도 있으면서 제가 부잣집이라는 이유로 먼 한국까지 오게 해서 몇 년씩이나 속여먹은 남편, 그리고 시댁. 남편과 시댁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되지도 않았고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겠죠. 저는 꼭 이 소송을 이겨서 제 몫의 돈도 꼭 챙길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셨어요. 어서 그렇게 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그래도 위안을 얻어가는 곳에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